깊은 사원의 고요함과 시간의 광활함 속에서 현재의 장막 너머를 보려는 지혜로운 자들은 드물다. 그 희귀한 스승들 중 하나의 이름이 신비와 존경 속에서 울려 퍼진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통찰력을 지닌 승려, 테너 스님이다. 그의 눈은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운명의 속삭임을 해독하듯 미래의 숨은 신호들을 포착했다. 그리고 그의 수많은 예언 중 하나가 소름과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2025년이야말로 한국과 세계의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테너 스님은 평범한 예언가가 아니었다. 그는 동양 철학의 대가이자 불교, 유교, 도교를 깊이 연구한 학자였다. 그러나 그를 전설로 만든 것은 바로 대사건을 예견하는 비범한 능력이었다. 1995년 그는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을 예측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가장 신비로운 예언 중 하나는 2025년 이후 등장할 한 지도자에 대한 것이었다. 그 지도자는 한국을 예상치 못한 운명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 시기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이 중심이 되는 영적이며 전 지구적인 변혁의 시작이 될 것이라 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꽃피기 전에 어둠이 퍼져 공포와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 경고했다. 테너 스님의 경전과 신비로운 계산에 따르면 1999년은 하나의 우주적 주기가 열리는 해였으며 그 주기는 2025년에 완성될 것이라 했다. 그는 한국이 새로운 문명의 중심이 될 운명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혼란과 정화의 과정을 거친 후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때가 왔다. 800년의 주기가 마감된다. 이 땅의 운명은 2025년에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는 한국과 세계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사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일까? 테너 스님은 또한 숨겨진 숫자 패턴이 변화의 정확한 순간을 가리킬 것이라 말했다. 그 중에서도 6.6은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36년을 상징하며 7.7은 1945년 일본의 항복 전날, 즉 해방의 전조를 의미한다고 했다. 3.3과 4.4는 한반도 통일의 정확한 시기를 암시하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 72년이 지나면 2025년이 한반도 분단의 종식을 맞이하는 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통일은 쉽지 않을 것이었다. 테너 스님은 통일 전 한국이 어둠의 시기를 거칠 것이며 그것은 100일간 지속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 3일간의 혼돈의 밤이 될 수도 있다고 예견했다. 그러나 이 폭풍이 지나간 후 뜻밖의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 했다. 별이 정해 놓은 운명을 지닌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그 지도자는 전통적인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의 등장은 수많은 도전을 동반하겠지만 그의 사명은 명확했다. 한국을 통일하고 나라를 새로운 문명의 등불로 준비시키는 것이다. 테너 스님의 예언만큼 강력한 의미와 신비를 지닌 예언은 드물다. 그의 미래에 대한 통찰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한국과 전 인류의 거대한 역사적 순환 속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변혁의 계시였다. 그 승려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한반도의 통일은 훨씬 더 거대한 변화의 일부였으며 이는 세계의 균형을 바꿀 사건이었다. 그는 모든 것이 우주의 리듬과 보이지 않는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흐름이 나라와 문명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전환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으며 그 신호는 이미 해석할 줄 아는 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다. 숫자는 그 열쇠였다. 테너 스님은 특정한 수학적 패턴 속에 운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숫자 66은 점령과 고통의 세월을, 숫자 77은 해방과 부활을 의미했다. 그러나 진정한 변혁의 순간을 결정하는 숫자는 3.3과 4.4였다. 그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는 하나의 방정식과 같았으며 그 최종 해답은 2025년에 드러날 것이었다. 그는 역사가 일정한 주기로 움직이며 각 주기는 특정한 기간 동안 지속된다고 믿었다. 1953년 한국을 분단시킨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분단의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72년이 흐른 후 그 주기는 마무리되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전에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민족의 강인함을 시험할 어둠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테너스님은 이 어둠의 시기가 100일간 지속될 수도 있고 더욱 극적인 경우에는 3일 동안의 긴 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어둠의 정확한 본질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것이 공포와 혼란, 그리고 거대한 변화를 동반할 것이라 경고했다. 한국의 구조를 뿌리부터 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야만 비로소 변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이 어둠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붕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 통신 차단, 혹은 전례 없는 위기가 한국을 무질서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불안정한 정세가 그 예언의 전조일 수도 있다. 금융 붕괴, 예기치 않은 전쟁, 혹은 거대한 자연재해가 이 어둠의 시기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어둠이 지나간 후 한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는 기존의 권력 구조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며 전통적인 길을 따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의 등장은 이례적이며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예상 밖의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한반도를 새로운 운명으로 이끌어갈 사명을 지니고 태어난 인물일 것이다. 그는 과거와 깊이 연결된 인물이면서도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제시할 존재가 될 것이다. 단순히 분단된 나라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새로운 균형과 이해를 여는 길을 만들 지도자였다. 테너스님은 이 지도자가 특별한 표식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 예언했다. 어떤 이들은 이 표식이 그의 성격이나 정신적인 특징일 수도 있으며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적인 요소일 수도 있다고 해석한다. 그는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아닐 것이며 강한 저항과 의심을 마주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이 도래하면 그는 통일의 열쇠가 될 것이다. 테너 스님의 예언은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국의 변혁이 더 거대한 흐름의 반영이며 세계가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믿었다. 그에게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이자 깨달음의 시작이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은 결국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었다. 일부 고대 문헌에는 삼국의 순환, 삼국의 순환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 순환은 커다란 안정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 세 나라가 각각 붕괴와 재정렬을 겪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한국, 일본, 중국에 적용하여 해석한다. 테너스님은 한국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기 전 일본이 예기치 못한 붕괴를 맞이하고 중국이 내부 분열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아시아의 균형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추종자들은 테너스님이 한국을 빛의 중심이 될 나라로 예언했다고 말한다. 전통과 혁신이 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종교와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인간 존재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이 떠오르는 시기가 올 것이라 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펼쳐지기 전 낡은 세계는 마지막 대격변을 겪어야만 했다. 그는 어둠의 시기가 형벌이 아니라 재조정이며 정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테너스님은 깨어있는 자들은 다가오는 순간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연에서의 변화, 정치적 혼란,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 그리고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해답을 찾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전환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일부 사람들은 변혁의 해가 오기 전 세계가 세 번의 거대한 폭풍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폭풍들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적 위기일 수도 있고 국가들의 존립을 시험하는 대규모 갈등일 수도 있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사건일 수도 있다. 테너스님의 말은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지만 그의 예언은 마치 경고처럼 다시 울려 퍼지고 있다. 그가 가장 깊은 명상 속에서 본 것은 시간의 흐름이 그 앞에서 접히며 드러난 격동의 미래였다. 그는 한국과 세계의 운명이 결정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았다. 그는 한국의 통일과 부흥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반도가 어둠 속에 잠길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할 사건이었다. 그것은 국가의 기반을 뒤흔들 것이며 한국인의 강인함을 시험할 것이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100일간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혼란이 일상에 침투하고 질서가 일시적으로 붕괴될 것이다.
일부 해석에서는 이 시기가 단 3일간의 긴 어둠으로 압축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그것이 통신, 전력,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전면적인 붕괴를 뜻한다고 해석한다. 또 다른 이들은 전례 없는 위기, 대규모 자연재해, 혹은 예기치 않은 충돌이 한국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 믿는다. 테너 스님의 예언이 암시하는 것은 단순한 국가적 변화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이었다.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가장 두려운 이론은 빛없는 거대한 밤에 관한 것이다. 테너 스님에 따르면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국가적 규모의 시스템적 실패로 인해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거리에는 정막이 흐르고 도시는 어둠에 잠기며 사람들은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일 것이다. 그는 이러한 그림자의 시간 속에서 외국 강대국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할 것이며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예언 연구가들은 이를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해석하며 국가의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어 금융과 사회 질서가 붕괴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시대에 이런 사건은 치명적일 수 있다. 다른 이들은 이 사건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동시에 강타할 글로벌 위기일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모든 해석에서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 어둠은 영원하지 않으며 갑작스러운 폭풍처럼 닥쳐와도 국가가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었을 때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테너 스님이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자들만이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절망에 휩쓸리지 말 것을 경고했다. 진정한 시험은 어둠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 시련의 시기가 끝난 후 그는 예상치 못한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인물은 기존 권력 구조에서 나오지 않지만 변화의 상징으로 떠오를 것이었다. 그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나타나 새로운 비전과 방식으로 국가를 통합할 것이라고 했다. 테너 스님은 이 인물을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표식을 가진 자라고 묘사했다. 일부는 이 표식이 신체적 특징일 것이라고 보며 다른 일부는 그의 운명을 상징하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해석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평범한 배경에서 왔지만 지혜와 카리스마로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이 지도자는 단순히 한국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 나라가 세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도록 이끌 것이다. 테너 스님의 비전은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선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이 거대한 글로벌 재편의 첫걸음이며 그 이후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이며 한국이 영적, 문화적 부흥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전에 세계는 세 가지 거대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첫 번째 시련은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경제 위기이다. 두 번째 시련은 국가 간의 권력 균형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으로 기존 동맹이 무너지고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시련, 가장 신비로운 시험은 인류의 삶과 세계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사건이 될 것이다. 일부 해석에서는 마지막 시련이 환경적 대재앙일 수 있다고 본다. 극단적인 기후변화나 심지어 지구 자기장의 이동이 발생해 기술과 기후 패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테너 스님은 하늘이 움직이고 바다가 땅을 덮을 때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대지진, 쓰나미, 지질학적 사건들이 이 전환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세계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동안 한국은 혼란 속에서도 안정의 중심이자 피난처로 남을 것이다. 테너 스님은 한국을 운명적으로 정해진 땅으로 보았으며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힘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한국의 조상들이 수세기 동안 영적인 공덕을 쌓아왔으며 이로 인해 나라가 이 결정적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전환이 평화롭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지도적 역할을 맡기 전 내부와 외부에서 저항이 있을 것이다. 분단을 통해 이익을 얻는 세력들은 통일을 막으려 할 것이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외국 강대국들은 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다가올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그는 경고했다. 운명의 흐름을 막으려는 자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사라질 것이다.
변화는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저항은 무의미할 것이다. 테너스님은 대지가 흔들리고 강이 흐름을 바꿀 것이며 그리고 먼지가 가라앉을 때 새로운 세계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우리는 이미 이 징조들을 보고 있는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국제정세, 국가 간 긴장 고조, 극단적인 기후변화 올 오브 디스 이 모든 것이 그가 묘사한 거대한 순환의 일부일까? 그의 예언을 연구하는 이들은 향후 몇 년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은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문턱에 서 있으며 그 징후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예언에 따르면 위대한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 세 가지 대격변이 발생할 것이다. 첫 번째는 거대한 금융 불안정으로 화폐의 가치가 급락하고 전 세계 경제가 돌연 붕괴하는 사태이다. 이 붕괴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어 수십 년간 유지된 강대국들의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다. 테너스님은 이 금융위기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이미 지속할 수 없는 낡은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두 번째 사건은 더욱 극렬할 것이다. 그는 혼란과 반란의 시기가 올 것이라 예언했다. 국민들은 지도자들과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며 정부는 이를 통제하려 하지만 거대한 변화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해석에서는 이것이 대규모 시위와 내란을 뜻한다고 보고 다른 해석에서는 전쟁 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의미한다고 본다. 세 번째이자 가장 신비로운 사건은 지구 자체에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관련이 있다. 테너스님은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행성이 직접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에 없던 곳에서 대지가 흔들리고 바다가 육지를 삼키며 하늘이 전과 다르게 보일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예언을 대규모 자연재해, 뜻밖의 지진, 혹은 지구 자기장의 변화와 연관짓고 있다. 테너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세 가지 실현이 순차적으로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면 곧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닥쳤을 때 한국은 가장 거대한 변혁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이 예언은 단순히 파괴와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테너스님은 이 혹독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예상치 못한 힘이 나타나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과거의 제국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했던 것처럼 오래된 시스템은 사라지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체제가 등장할 것이다. 이 암흑의 시대 속에서 테너스님이 통일의 수호자라고 부른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기존 권력 구조의 일부가 아닌 이 인물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며 다가올 새 시대의 상징이 될 것이다. 이 예언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이전에는 결코 한자리에 앉지 않았을 사람들까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질 것이다. 그는 단순히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로 만들 인물이었다. 그의 역할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훨씬 더 거대한 무대로 확장될 것이었다. 테너스님은 한국이 통일된 후 이 변혁을 기점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언에서는 통일의 순간 하늘이 특별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한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 시대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일 것이다. 그것은 강렬한 빛일 수도 있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며 변화가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 새로운 시대를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테너스님은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한국의 도약을 막으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변화가 기존 질서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통일을 저지하려는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다. 기존의 권력자들과 지배계층은 자신의 영향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변화를 불신하게 만들고 방해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예언은 단호했다. 그 어떤 힘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이 시기를 새벽이 오기 전 마지막 폭풍이라고 표현했다. 어둠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힘을 쏟아낼 것이지만 결국 빛에 의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었다. 테너스님은 이 마지막 저항이 거셀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진실을 아는 이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이 전환은
우주의 흐름 속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미래 세계에서 차지할 위치였다. 그는 통일 이후 한국이 단순한 정치적 강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찾아오는 영적 문화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지혜를 전하는 곳이 될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통일의 부름을 이해하는 자들은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만약 테너 스님의 예언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미 이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믿는가? 당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고 이 거대한 미스터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보자.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다음 예언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알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클릭하세요. 더 놀라운 예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